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로맨스 소설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멈춰요.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몇 분 뒤 시작될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공유, 댓글 남기기,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저희 인갑듭과 더 많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종 모양의 알림 아이콘을 눌러 새 이야기의 알림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고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바로 호수에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 속으로 잠긴 채 그는 다행히도 아직 조금의 힘이 남아 물에 가라앉지 않은 귀인 안의 손을 잡고 빠르게 물가로 헤엄쳐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귀인 안을 응급처치하려던 균은 손에 의해 밀려났고 손은 차갑게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의사야. 그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고 귀인 안이 호흡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며 신속하게 처치했다. 약 5분 후 귀인 안은 천천히 눈을 뜨며 그를 향해 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추워요 라고 속삭였다. 소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옷을 덮어준 뒤 그녀를 안고 일어섰다. 주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귀인 안은 그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마요. 그녀가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소는 돌아서서 환자복을 입은 채 힘없이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매우 피곤해 보였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다. 소는 자신의 원칙을 떠올렸다. 신체와 정신이 약해진 환자를 나무라지 않겠다는 것. 그는 귀인 안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다. 너는 편하게 쉬어.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뭐라고? 너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어? 손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귀인 안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젯밤 나안이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논의하려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소는 놀라며 말했다. 내가 더 일찍 말해줬어야 했어. 지금의 나안은 예전의 그녀가 아니야. 그녀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네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너에게 위험할 뿐이야. 귀인 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넘어가자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소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가 자신에게 기대게 하며 둘은 나안을 향해 걸어갔다. 나안은 밝고 맑은 눈빛으로 손을 바라보며 돌아섰다. 그녀는 화가 난 기색 없이 순수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아이처럼 방긋 웃으며 말했다. 손 오빠, 가지 마세요. 오빠가 항상 제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귀인 안을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다.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스쳐간 듯했다. 갑자기 나안은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아니야, 아니야. 소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권하며 말했다. 나안, 우리 병원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어서는 위험해. 그녀는 귀인 안을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가 당신의 아내인가요? 손과 귀인 안은 서로를 바라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안과 인사했다. 돌아서는 동안 귀인 안은 그 소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같은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그녀가 귀인 안을 물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안은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형이 결혼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은 사실 나였어야 했어요. 멀리서 원은 세 사람 사이의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형도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어쩌면 나보다 더 부족할지도. 남자는 즐길 때 선을 알아야 하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해. 귀인 안은 아름다웠지만 원이 그동안 만나온 여자들처럼 매력적이진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이끌린 것은 그녀의 강한 성격과 쉽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원에게 있어 귀인 안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상급 와인 같은 존재였다. 원은 생각에 잠겼다.
이 세상에서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평생 한 가지 와인만 맛보고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한다면 마음이 어둡고 메마르지 않겠는가. 원은 그들 사이의 대화를 명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상황을 보고 대강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예전 연인이었던 그녀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돌아온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은 원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심지어 진부해 보이기까지 했다. 규인아는 앞으로 나서서 나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손은 재빨리 그녀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했다. 이 모습에 나은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오랫동안 꿈속에 사는 듯했던 그녀의 환상이 결국 무너졌고 현실로 돌아온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실망감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이 그녀를 엄습했다. 규인안과 손을 바라보면서 나은은 그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대신 그들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서 사랑을 배우려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규인안의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는 바쁜 일 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규인안과 결혼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를 수 있으니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자. 하룻밤 부부 100년의 일이라는 익숙한 농담이 손과 규인안을 볼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왔다. 파티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두 사람은 직장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 옛 동료들이 그들을 완벽한 커플인 양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규인아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람이 손이어야 했을까? 그녀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옆에서 예은이 나타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커피의 은한 향이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규인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 회사에 구멍 하나 파고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예은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구멍 파면 시간 낭비고 육아 허락도 안 해줄걸. 그런데 말이야, 나 핫한 소식 하나 있어. 무슨 소식? 규인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히 물었다.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더라. 규인안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에 잠겼다. 정신은 그녀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였지만 그 사랑은 오로지 그녀의 짝사랑일 뿐이었다. 그는 떠나갔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추억과 공허함만 남겨졌는데 이제 그 기억이 다시금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다. 규인아는 미소를 지으며 농담처럼 물었다. 그 사람이 정말 이혼했대? 그 소식을 들으니 오래전의 감정이 그녀에게 다시 찾아왔다. 그때 그녀는 방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모든 기억을 과거 속에 묻어두기로 다짐했었다. 다 잊어버리자고. 심지어 그의 얼굴마저도 흐릿해져 갔다. 누구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은 짝사랑 하나쯤은 있잖아.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 일들은 현재에 다시 나타날 때만 꺼내야 하는 거지. 예은은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대화는 어느 날 오후로 이어졌다. 그날 정씨는 그녀를 낯선 카페로 불러냈다. 대학 시절 규인안과 정씨 그리고 예은은 친한 친구들로 항상 함께 다녔다. 세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 주목받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선호하여 결혼이나 심각한 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규인아는 자신이 정씨를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고백할 필요도 없고 되돌아오는 답변을 기대할 필요도 없이.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보다 감수성이 덜하다고들 하는데 정씨 역시 그녀의 특별한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예은이 결혼 생활에 대해 묻자 규인아는 담담하게 답했다. 괜찮아. 근데 모든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야. 그녀는 결혼 반지를 오랫동안 끼고 있던 손가락에 희미하게 남은 자국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가 이틀 정도 출장 간다고 했는데 그게 일주일로 늘더니 결국 무기한이 되어버렸어. 나중에 알아보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고. 예은이 물었다. 두 사람은 얼마나 만나다가 결혼했어? 규인아는 대답했다. 1년 정도.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명분은 줘야지. 안 그래? 예은은 놀라며 그럼 너도 결혼할 계획이 없는 거야? 라고 물었다. 정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규인아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바보 같아. 이제 그녀는 정씨를 마주할 때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빛에는 슬픔과 생기가 빠진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예전의 열정적인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규인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혼이 정말 한 사람을 이토록 바꿀 수 있는 걸까?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오늘 저녁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라고 정씨가 말했다. 규인아는 잠시 망설이며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괜찮을지 고민했다. 손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정씨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 시각 손은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타오가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왔지만 그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타오는 접시에 있는 귤을 책상에 내려놓고 손의 머리를 살짝 만졌다. 손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세상에 너였어? 타오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있겠어? 네가 아직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일 좀 가져왔어. 나의 관심을 오해하지 마. 손은 펜을 내려놓으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타오는 웃으며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너는 예전과 같을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책임감이 더해진 것 같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때문에 변한 거야? 손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쩌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타오야. 타오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손은 창가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매일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이 커지는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를 잃는 게 두려운 적은 처음이야. 타오는 귤 조각을 먹으며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야? 아마 네가 너무 무뚝뚝해서 그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 손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잠시 생각한 후 타오는 말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 손은 일찍 퇴근해 규인안, 예은, 그리고 정씨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손은 예정된 몇 가지 수술을 잠시 미루기로 정리했다. 한 번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개인 생활이 있는 거야 라는 타오의 말이 그의 생각을 바꾸게 했다. 정씨는 손을 바라보며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손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가 항상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규인아는 자신과 정씨가 예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다고 이야기했다. 몇 년 전 정씨가 남쪽으로 내려가 결혼하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혼 때문이었다. 정씨는 이를 숨기지 않았고 손은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저녁 내내 그는 대부분 듣기만 했고 대화는 주로 예은과 규인안 사이에서 오갔다. 예은은 가끔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규인안을 놀리곤 했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주제를 바꾸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결혼한 몸이 된 그녀는 정씨가 이혼 후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바랐다. 식사 후 손은 한 명씩 집에 데려다 주었다. 예은은 손에게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고 그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규인안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제 마음이 놓이네. 예전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야. 그렇지? 손은 정씨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반면 규인아는 정씨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가 고백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른 척했던 것이다. 지금 와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친구로서가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그래? 정씨가 무슨 말을 했는데?
소는 차를 후진하며 물었고 규인 아는 고개를 저으며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소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 알아. 규인 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과거가 있고 그런 일들은 생각할수록 마음만 더 지칠 뿐이야. 소는 속도를 줄이며 주변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도록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한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사실 난 나한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그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관계를 받아들였을 뿐이야. 그녀가 언젠가 나를 포기하길 바랐던 게 오히려 큰 실수였지. 규인 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만나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회피하는 바람에 그녀는 헛된 희망을 품고 결국 불필요한 아픔을 겪은 거잖아. 소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나한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고 진실이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거리가 그녀의 마음에 더 큰 기대를 심어준 셈이었다. 규인 아니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혼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녀가 저녁에 2잔의 술을 단숨에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강한 개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강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여러 번 만나봤지만 결혼한 여자를 따라가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규인은 그녀의 고독함에 이끌린 자신을 깨달았다. 규인 아는 단지 외로움 때문에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 그 또한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그녀가 정말 손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그녀를 따라가고 싶다고 느꼈을까? 그는 사람들은 왜 결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보세요? 아직 전화 받고 있나요? 규인 아내 목소리가 들리자 소는 깜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수화기를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응, 나야.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지금 가도 될까?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자.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바빠. 규인 아는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나한테 선물도 주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빚을 갚는 셈 치고 한잔하자. 오늘 정말 기분이 우울해. 그녀의 웃음소리는 손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바로 이어서 들린 것은 규인이 간절하게 말하는 목소리였다. 왜 모든 걸 그렇게 따져봐야 해? 사실 나는 그냥 너랑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전화하지 말고 술 마시자고 하지도 마세요. 규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당신이 그녀의 남편이군요. 그런데 두 분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녀가 여기서 나와 춤추고 키스한 적도 있는걸요. 알고 계셨나요? 그 순간 전화가 끊겼다. 규인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한 잔 더 따랐다. 이런 말들이 여자를 기쁘게 할 리 없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에게 여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쉽게 실증을 내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때 그의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놓였고 그는 돌아보았다.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 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자들 중 하나였다. 그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녀를 끌어안으며 물었다. 오늘 밤 왜 여기 온 거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슬퍼 보이던데 내가 도와주러 온 천사인가 보네. 그녀는 더 크게 웃으며 그의 셔츠 위에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 재미 좀 볼래? 규인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근데 나 돈이 없는데. 그녀는 얼굴을 굳히며 벌떡 일어나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는 말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네. 그녀가 떠나자 규인은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는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여성들은 늘 그에게 그렇게 비난해왔다. 문득 그는 생각했다. 결혼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 누군가가 내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고 받아줄까? 겉과 속을 규인 아는 손을 스치며 그가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지 궁금해했다. 바에서 있던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독신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지? 손은 조용히 물었다. 그의 슬픈 목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다. 규인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씨는 성격이 좀 자유로워서 그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갑자기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자 규인아는 놀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이렇게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널 겁먹게 할 수 있다니? 규인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에게 내가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당신의 삶이 나를 슬프게 만들까봐요. 손은 그녀의 손목을 놓았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규인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신혼밤을 가지지 않았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다. 손은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다. 그는 항상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한계를 넘은 것처럼 느껴져. 손의 아버지는 그에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인내하고 깊이 생각하고 침착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손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지만 때로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며 단지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손은 갑자기 일어나 침실로 걸어가서 서둘러 문을 열었다. 규인아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손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돌리며 미안해 라고 말했다. 왜 그래요? 규인아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손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 놓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규인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거부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았다. 지난번 그가 실망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그를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을 기대했던 건 그녀 자신이었지만 손이 멈추고 그녀를 놓아준 뒤에도 그의 얼굴에는 질투가 서려 있었다. 그 남자도 너에게 이렇게 입맞춤했니? 손은 상처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규인아는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당신은 그저 과거를 들추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당신이 진정하기 전에는 이러지 말아야죠. 손은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며 두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며 말했다. 너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까지 오게 했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규인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야, 손.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잖아. 사랑도 공유할 과거도 의미 있는 현재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어. 이 집은 정말 텅 빈 것 같아. 손은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아 규인안이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 그만해. 더는 애쓰지 말아줘. 우리 사이엔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럼에도 손은 그녀의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규인안은 격렬히 저항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를 밀쳐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그는 그녀의 동의 없이 자꾸만 다가왔고 마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듯했다. 결국 규인아는 손을 뿌리치고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손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규인안 역시 그를 실망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 잠시 밖에서 지낼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혼해요. 규인아는 손에게 더 이상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 옷장을 열고 몇 벌의 옷을 서둘러 챙겼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선택이 아마도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혼자 지내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30살이 되도록 외로움에 익숙해졌는데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서둘러 결혼했을까? 손은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규인안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손은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분명히 오늘 저녁만 해도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돌아와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다. 그런데 한 남자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손은 씁쓸하게 깨달았다. 어쩌면 이 관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모든 이성과 결과를 무시해버렸다. 귀인 안이 집을 떠나기 전 소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보였다. 소는 깊은 절망을 느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고 이 결혼은 너무도 빨리 끝나버린 것 같았다. 귀인 안은 밤길을 운전하며 처음에는 예은을 만나러 갈 생각이었지만 결국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그도 어딘가 슬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정 씨는 전화를 받자 조용히 문을 열어 그녀를 맞아주었다. 예은에게 전화해봐 라고 그가 말했지만 귀인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발을 붙잡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터뜨렸다. 예전에는 그녀와 예은이 슬플 때마다 정 씨의 어깨를 빌리곤 했고 이번에도 그녀의 고통은 그에게로 향했다. 정 씨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어제만 해도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우린 서로 사랑하지 않아. 나랑 소는 맞선을 보고 만난 사이고 결혼 전에 전혀 알지 못했어. 정 씨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가 늘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과 결혼할 줄은 몰랐다. 귀인아는 눈물을 닦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건 비밀로 해줘.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잠깐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안 돼? 귀인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 씨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예전에 네가 나를 짝사랑했었다고 해도 내가 너를 여기서 재울 순 없어. 예은의 집도 열려있는데 왜 굳이 여기로 온 거야? 소는 내 남편이잖아. 너는 아직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서 벌써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귀인안이 반박했다. 정 씨는 한숨을 쉬며 주방으로 가서 귀인안에게 차 한 잔을 준비하고 휴지 상자도 함께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밤늦게 남편과 다퉈서 다른 남자의 집에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하지만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귀인아는 그렇게 말하며 정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난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손이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렸고 그로 인해 일이 꼬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귀인안이 이야기를 마치자 정 씨는 웃으며 말했다. 여자는 항상 남 탓을 하려고 하네. 그녀는 그를 째려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정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섰다. 알았어. 오늘 밤 여기서 자고 싶으면 자면서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잘못이 없다면 평생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귀인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좋아? 그럼 평생 귀찮게 해주면 어쩔래? 약 30분 후 귀인아는 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와. 나는 병원에서 지낼게.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눈가가 조금 뜨거워짐을 느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손과 귀인안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손은 그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귀인안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계속 생각했다. 그들은 가까워지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가 끼어들어 그들을 다시 멀어지게 했다. 그녀는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특히나 처음부터 낯선 사이에서 시작된 사랑일 때 더더욱. 다음날 아침 귀인아는 정 씨에게 간단한 메모를 남겼다. 고마워. 다음 주에 또 올게. 정 씨는 메모를 읽고 나서 종이를 구겨 몇 미터 떨어진 쓰레기통에 던졌다. 종이는 정확히 목표에 맞아 떨어졌고 그는 자신의 정확한 투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이 눈을 붙이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귀인안이 아니라 타오였다. 타오는 문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밤새 여기서 잤는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며 휴가를 낸 거지 맞지? 손은 그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타오는 갑자기 그를 가볍게 안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며 농담조로 손의 아내에게 사과의 의미로 해바라기 꽃을 보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웃었지만 그때 마침 한 간호사가 그들을 불쾌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타오와 손은 바로 돌아보았고 멀리서 규인안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떠났다. 손은 멍하니 서서 자신과 타오 사이의 우정을 넘어선 감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아해했다. 세상에서 남녀 간의 우정은 종종 미묘한 선을 넘어 사랑으로 변하기 쉬운 법이니까. 손은 규인안을 따라갔다. 그녀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그였다. 그는 그녀가 떠나버릴 줄 알았고 결국 그가 그녀를 찾아 나설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만 생각했다. 규인안은 언제나 그의 예상을 벗어났고 어쩌면 그 점이 그를 더욱 그녀에게 이끌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심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결혼 증서 하나만이 남아있고 그녀는 곧 그것마저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규인안이 차 키로 차량을 열려고 하는 순간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아챘다. 그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가득 안긴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안겨 있었다. 왜 너는 질투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냐고. 손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규인안은 대답하지 않고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힘겹게 말했다. 질문으로 날 죽이기 전에 숨 막히게 해서 죽게 하지 말아줘. 손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규인안은 깊은 숨을 내쉬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이 그로 인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규인안은 손을 몰래 쳐다보며 차 문을 열고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손은 이미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빠르게 움직여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작게 말했다. 지금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 네가 나에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릴게. 손은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답답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나에게 난과 확실히 끝내라고 하면서 정작 너는 나와 정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는 거야. 규인안은 먼 곳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저 여자애는 누구야? 내가 방탕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너도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손은 그녀의 무근거한 비난에 지친 표정을 지었고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여자는 언제나 진실의 일부분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 최소한 내 말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너는 나에게 마음을 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서 이 관계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규인안은 손의 침묵을 보고 떠나기 망설였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오해를 풀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이성 친구 사이에 저렇게 친밀하게 껴안는 관계는 있을 수 없었다. 갑자기 손이 규인안의 손을 단단히 잡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가자. 내가 너에게 나와 타오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보여줄게. 만약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면 널 택하지도 이렇게까지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을 거야. 손이 갑자기 멈춰서자 규인안은 그에게 부딪혔고 두 사람의 입술이 우연히 닿았다. 둘 다 순간 당황했다. 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게 된 거 아닐까? 규인안은 얼굴을 돌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녀는 이미 30살이고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왜 손의 한마디가 그녀를 흔들리게 하는 걸까? 아마 그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감정이 드는 걸지도 모른다. 좋아, 가자.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규인안은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걸어나갔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손은 서로 꽉 잡고 있었다. 한편 정씨는 예은과의 만남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난 규인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예은은 그를 냉담하게 쳐다보았다. 정씨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18살 때처럼 쉽게 남자들에게 속는 여자가 아니었다. 예은은 한때 정씨에 대해 호감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녀와 규인안의 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한 적은 없었다.
정 씨는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아마도 그녀가 자신을 절망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유부녀를, 그것도 그녀의 친구를 쫓아다니는 자신을. 하지만 정 씨에게는 모험과 자유가 언제나 삶의 일부였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저를 좋아하는 건가요? 정 씨는 반농담으로 물었다. 예은은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그건 제 일과 상관없죠. 하지만 제가 말해두는데 당신이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안다고 해도 규인 안을 사로잡기는 힘들 겁니다. 예은은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정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다. 당신이 오기 전에 이미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규인 안은 사랑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만약 그녀가 사랑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 바칠 거예요. 예은은 떠났지만 속으로는 정 씨가 그 좋은 사람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규인 안의 마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규인 안은 30살 인생에서 이미 많은 남자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정 씨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 씨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예은은 안경을 쓰고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 지금쯤 그는 집에 있을 테고 전 아내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위로해주러 갈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어쨌든 그들은 친구 사이이니 너무 무심할 순 없었다. 정 씨가 전화를 받자 예은이 물었다. 이봐, 너는 규인 안이 양다리를 걸칠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두 배를 모두 박살낼 사람일걸. 예은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네. 왜 나는 남자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걸까? 그들이 아파할 때 마치 내 편이 생긴 것 같거든. 정 씨는 농담처럼 말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지? 예은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정 씨는 정말 손과 싸워서 규인 안을 차지하려 할까? 아니면 그저 재미로 끝내려는 걸까? 그리고 손과 정 씨 사이의 이 묘한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여러분, 다음 화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 화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결말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